오늘도 변함없이 풍수지리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묘지를 주업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를 주업으로 하셨던 분들이 들으면 제 이야기가 낯설고 어색하고 생뚱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무엇인가를 해석함에 있어 묘지 입장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상호 충돌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약 38년간 묘지를 하면서 느꼈던 점, 그 중에서도 장사법 개정 이후에 우리 묘지 문화가 많이 변했잖아요. 전통 묘지, 특히나 풍수심리가 강하게 작동하던 시절에 그 마음에 따라서 제 1차장을 고집했었거든요. 한번 모시면 영원히 그 묘지로서 변함이 없는 영구적인 묘지, 그런 묘지가 우리의 전통 묘지였었어요. 그런 점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선상도 있었던 반면 삶의 위안이 되는, 이곳에 보시면 우리 자손이 대통령도 될 수 있다, 장관, 차관도 될 수 있다는 우위로 봤던 그런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묘지가 순환이 돼야지 되는데 고정식 묘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치되다가 보니까 전국이 묘지 강산이라고 해서 2001년부터 장사법이 개정되고 화장 장려 정책에 따라서 해체의 길로 걸어갑니다. 이때 여러 각지에서도 화장 좋다, 오케이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고요. 풍수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장하면 감흥이 없기 때문에, 화장에서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풍수에서 이야기했던 감흥 발복을 통한 대통령도 만들고 장관, 차관도 만드는 그런 일은 없다, 소멸선언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생생히 기억하고요. 저도 그때는 풍수 공부를 신심 있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멸을 생생히 압니다. 지금도 제주권 풍수에서는 대통령 선거 하실 때 이곳 몇 자리 때문에 대통령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뭐 다른 분들 유튜브를 보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주권 풍수, 제가 생각하는 제주권 풍수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시지 않거든요. 이미 소멸선언을 했기 때문에, 무해무독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그런 사람은, 그런 인물은 이러이러한 자리야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다들 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점을 저도 피부로 느낍니다. 그 선언 이후에 우리 묘지도 급속도로 바뀌었잖아요. 전통 묘지에서 그 1차장을 고집하던 전통 묘지에서 지금은 잘 계시던 묘지까지 파묘해서 2차장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또는 3차장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2차장이나 3차장을 하는 나라예요.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에서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면 현장에서 느낄 수 있어요. 묘지가 신식묘지로 막 변하고 있죠. 그렇게 설치 또는 재설치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묘지가 예정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묘지가 험하게 변해서 관리 안 하면 그래도 조금은 불편한 시선으로 주변에서 보았어요. 뭐 효자가 아닌 것처럼 보았던 시절도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리 안 하고 숲이 우거지고 묘지가 산처럼 변해도 그 자손이 불효자니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풍수지리는 오로지 순기능이 100%죠. 명당 좋죠. 이런 부분은 한때는 우리 학회와 중국 학회, 뭐 대만 학회 이렇게 모임도 하면서 대만이나 뭐 중국 여타의 나라들도 풍수는 거기까지는 명당의 좋은 조건, 거기는 도시가 되었던 양택이 되었던 음택이 되었죠. 거기까지는 상호간에 인정하는 거죠. 이런 순기능도 있는 반면 그곳에 특정인을 모시면 대통령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실에서는 맞지 않는 논리고 주변국도 그렇게 강조하는 나라는 없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강조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소멸선언 이후 현장 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제가 현장 사람이니까 현장을 보니까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백성들이 알고 있더라.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 몇몇 부분 빼놓고는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두 가지 상반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소멸과 관련하여 이 부분이 현재까지 지금 2021년 11월 현재까지의 당대에서 느끼는 저의 생각이 상호 충돌되고 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또 관에서는 또 생각도 상반되고 현장 생각도 상반되고 실제 흐름은 80~90%가 소멸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두 가지 실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는 그거예요. 혈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혈처까지 운반하는 기운이 오고 가는 통로, 혈처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잘 이동시켜서 그곳에 와서 멈춰 쓴 것이 혈처거든요. 그럼 기운의 통로를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혈처가 안 되죠. 명당도 안 되죠. 좋은 묘지가 될 수 없죠. 이것이 전통마음이거든요. 얼마 전 모 왕실 묘지에 혈처를 성립케 하는 기운이 오고 가는 입수점, 특히 당파안의 정침 영역까지를 다 파헤쳤거든요. 왜 파헤쳤느냐? 문화재 발굴이라는 명분하에 파헤쳤어요. 옛날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죠. 아무리 문화재 발굴도 좋다지만 그 묘지를 파헤친다. 그 명당 묘지를 그냥 기능적인 묘지라는 그 관점에서 파헤친다. 이게 어려웠었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관에서 하시더라고요. 물론 문화재 발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체계가 변했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묘지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지 그곳에 모신다고 해서 대통령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 하에 파헤쳤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도 만들 수 있는 묘지를 어떻게 감히 파헤칠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이슈가 되는 게 있어요. 묘지 이거 혈처가 되려면 동서남북 전후 좌우가 유정하게 대칭 되고 풍수에서 말하는 사세가 유정한 그러한 곳에 혈처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러면 그러한 곳 명당을 점열하기 위해서 부협력체로 아니면 그 명당이라는 곳을 혈처를 점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또는 방편으로 풍수 지리 이론을 아니면 실기를 대입해서 선택할 수 있겠죠. 이곳이 예를 들어서 이곳이 명당이라면 이곳이 왜 명당인지를 풍수지리라는 좋은 논리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현무도 있고 주작도 있고 백호도 있고 청룡도 있다.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용혈사수에서 용을 그렇게 관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은 명당을 찾기 위한 방법이나 방편으로서 풍수가 적용되었던 건데 빌려다 사용했던 것인데 어느 때부턴가 묘지와 풍수가 하나인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관찰해서 얼마 전 모 지역에서는 앞에 안산을 가린다면서 아파트 공사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공사가 멈춘 상황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멈춰 계시고. 그러면 묘지와 풍수가 한 몸이냐?
아니면 묘지와 풍수가 다르냐를 우리가 일단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묘지와 풍수가 같게 본다면 어느 면적까지를 볼 거냐, 여기서 백두산까지를 볼 거냐, 아니면 제주도를 안산으로 볼 거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아파트 지면 안 되는 거겠죠. 소극적으로 국을 적게 잡더라도 그러면 내가 안산이 몇 미터까지 안산으로 볼 거냐, 100m로 볼 거냐, 10m로 볼 거냐, 1000m로 볼 거냐, 100km로 볼 거냐,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브레이크가 걸린, 제동이 걸린 아파트와 인접한 묘지 상황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구나.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백성이나 관이나 묘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매우 힘들구나, 이 부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곳을 갔다 왔어요. 다녀오면서도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묘지와 풍수 분명히 다르죠. 어떻게 묘지와 풍수가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함께 뭉뚱그려서 묘지도 되고 풍수도 되는 것처럼, 묘지는 당연히 풍수인 것처럼, 풍수는 당연히 묘지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서,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려면 어디까지를 묘지로 하고 어디까지를 풍수로 할 거냐,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 같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간략하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풍수도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런 합의를 해야지 된다고 봐요. 묘지 어디까지 묘지라고 할 거냐. 계룡산을 주산으로 한다면 참 하단에 계신 지리산을 안산으로 할 거냐. 그러면 그 안에까지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렇게 할 거냐. 뭐 합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일반인들까지 포함한 상식적인 선은 어느 정도이면 좋을까, 우리들이 어느 정도를 묘지 권역이라고 하면 좋을까. 어차피 인식체계가 묘지도 풍수와 함께다, 묘지와 풍수는 같은 것이다, 같은 현장이고 같은 이론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묘지와 풍수는 다른 체계이고 다른 이론이고 다른 현장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묘지에 유독 애정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우리 민족이 풍수에서의 묘지 권역을 아니면 명당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이름하고 어떻게 명명했는지를 가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손은 없지만 나름으로 제가 그려보았어요. 이 부분은 제가 현장 공부 하면서 또는 또 풍수 이론 공부하면서 늘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저도 묘토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했던 그런 기억을 더듬어서 오늘날 풍수는 조선시대의 풍수 마음과 다른 가짐을 있어야지 된다. 전자지가 말씀 올린 것처럼 장사법 개정 이후 다 소멸선언했지 않느냐, 다 인정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떻게 면적을 잡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측면을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풍수도를 보여드립니다. 이 풍수도에서 나기준 부모 묘가 이곳에 위치한다고 가정할 때, 부모모가 있게 한 주룡을 따라간 주봉이 위치한 그 산을 주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할아버지 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묘 입장에서의 근본은 우리 부모님을 잉태한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부모, 아버님, 할머님의 산이 주산이 되는 거죠. 그 순으로 후루 가면서 조부모, 증주부모, 고주부모, 이렇게 우리나라 풍수도에서는
호칭하고 있어요. 그렇게 배속시키고 있어요. 이곳에 가족을 배속시켜서 풍수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조보모가 조종이 될 수도 있고요. 고조보모가 조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백두산이 조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곤륜산이 조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명당경을 보면 곤륜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국뽕 입장에서 묘지를 사랑하는 소로지 묘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굳이 곤륜산을 근본산으로 삼을 필요는 없겠죠. 조종이 그렇다고 하면 대한 사람이라면 백두산을 조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백두산을 조종이라고 하고 내 부모를 모시면 안산을 어디로 할 거예요? 한라산으로 할까요? 제주도로 할까요? 제주도로.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는 죄다 지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실제 풍수에서는 그렇게 따져서 이기를 따져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줄여서 조보모, 중조보모, 고조보모가 조종이라고 해봅시다. 이 부분은 흔히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물도 내수, 외수, 산을 몇 개 건너 강이 있어도 다 고려하고 반영합니다. 고조보모가 조종이라고 한다면 이 거리가 몇백 리 될 수 있어요. 안산도 1산, 2산, 3산, 4산, 5산까지를 하면 어마무시한 거리입니다. 하나의 도에서 하나의 도까지는 돼요. 면적이 크죠. 그러면 그곳에 내가 아니면 이것도 재산이라면 재산권 행사를 해서 아니면 조망권 행사를 해서 앞에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2021년 11월 기준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도 아마 가능치 않을 거예요. 그러면 더 소극적으로 적용해서 조보모로 산을 조종이라 하면 조보모로 산을 조종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국이 좀 줄어들겠죠. 주산이 조종이다. 주산부터 부무산소, 안산까지의 거리도 적게는 몇백 미터에서 많게는 수십 킬로까지 됩니다. 이렇게 국을 좁게 잡아도 그래요. 그래도 문제잖아요. 풍수와 묘지를 한 몸이다라고 이곳 묘지는 혈처로서 이걸 묘지가 탄생하기 위해서 풍수를 빌려다 쓴 것뿐인데 이 풍수까지를 빌려다 쓴 것뿐인데 이제는 이 묘지는 묘지로서의 면적으로서 기능으로서의 그렇게 관찰하고 묘지만 보면 되는데 묘지를 탄생시키기 위한 부대적으로 적용했던 이런 부분까지를 묘지 면적으로 본다면 봐서도 안 되지만 본다면 무리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현장에서 이곳에 아파트가 설치되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스톱 상태에 있잖아요. 이 묘지면 묘지가 유네스코인 겁니까? 이 풍수가 유네스코인 겁니까? 저는 그 부분 모르겠어요. 묘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거예요? 이 전체 풍수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묘지와 풍수가 같이 등재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묘지 입장에서 묘지를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관찰하고 보고 해석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무리가 있느냐라고 보면 현대 사회에서는 집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이 부분을 조정할 때 아파트가 일정 높이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조정 조율을 했어야지, 이미 다 올라온 아파트를 수dob을 시키면, 야, 그게 묘지 입장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풍수 입장에서 저렇게 공사를 중지시킨 건지, 묘지와 풍수를 사실은 같은 한 몸이 아닌데 한 몸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무리하게 수dob을 시키는 건지 잘 이해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이제라도 어떻게 해석함이 우리 국민들과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상식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묘지는 묘지로서 볼 거냐, 묘지 영역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안산까지, 청룡 백호까지 넓은 번역을 하나의 국으로 봐서 다 묘지로 볼 거냐. 이 부분이 묘지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몇 미터까지가 묘지다. 법적으로는 그래요. 묘지가 장사법에서 어떤 묘지냐에 따라서 묘지 면적이 정해졌어요. 거기서 풍수라는 용어는 안 들어갑니다. 묘지 면적. 묘지 면적은 요 묘지가 해당되는 면적만 묘지로 속하는 거죠. 법 체계 속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지금 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이 묘지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썼던 이게 풍수적인 거, 청룡, 백호, 주작, 현모 주작 같은 거, 이런 것까지 다 묘지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지 될까라는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유네스코까지 등재되었고 이런 전체적인 풍수도까지를 포함해서 그렇게 세계에 자랑하고 싶고 우리 후대에 전송하고 싶으면 여기서 왜 애초에 조율을 못했을까? 사실 이미 다 올라간 걸 그 아파트를 철거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그 정서일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쉬움이 많아요.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현행법 하에서는 묘지라 하면, 묘지 면적이라 하면 정해진 바 있죠. 묘지가 어떤 묘지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묘지에 풍수가 포함된 것, 풍수에서 거론하는 청룡이니 백호니 현문이 주작이냐, 이런 것은 법체계 속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체계로만 본다면 묘지는 묘지가 가지고 있는 면적, 왕릉이면 금천교부터 후면 입수까지, 후면 입수 잔디가 심어져 있는 활개까지, 거기까지가 묘지 면적이 되는 거죠. 뭐 넓게 잡아서 제실까지라고 해도 돼요. 제실 앞에 못이 있으면 못까지도 해도 됩니다. 그래 왕릉이니까 그렇게 하면 서운하지, 소국으로 잡아서 그곳에 내청룡, 외청룡까지도 해도 돼요. 수백리 안산까지는, 수키로 안산까지는 사실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명당 조건에서 우리나라에서 즐겨 적용했던 풍수지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준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모셔질 산소자리를 기왕이면 좋은 자리에 좋은 조건으로 찾아보자 해서 풍수지리가 적용된 거죠. 여기에서 주와 부를 정한다면 주는 사람이 되겠죠. 묘지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누워있는 묘지. 그 묘지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풍수지리가 적용되었던 건데, 이곳에서는 주부 개념도 없어요. 어떤 게 주부, 어떤 게 부냐, 이 개념이 없어요. 사실 풍수지리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한 측면도 있죠. 그렇지만 주부가 확실하고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묘지의 기능과 풍수지의 기능이 다르죠. 함께 하는 그런 측면이 필수 불가결한 측면이 있어요.
묘지 찾으려면 풍수라는 잣대로 찾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최고 좋은 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둘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관계지만 바늘 다르고 실 다른 것은 확실한 거라고는 말씀드리고요. 또 역할도 그렇고요. 좀 전에 말했던 범위까지도 묘지면 묘지의 범위로 볼 거냐, 묘지임에도 불구하고 풍수의 범위까지를 묘지로 흡수해서 볼 거냐, 뭐 이런 측면이 있겠어요. 또는 제가 명당 풍수와 사실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명당이라 하면 대통령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특권을 가진 기능을 가졌다고 우리 민족 골고루가 모두가 생각했어요. 관이나 백성이나 이곳에 잘못이면 대통령 만들 수 있다. 적어도 국무총리 장차관은 나와 여기 잘못이면, 이것이 같이 공감하고 공유했던 우리 민족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소멸됐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소멸이 안 된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뭐 대다수 8, 90은 다 소멸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백성들까지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가몽발복과 관련해서 가몽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발복은 사실 무리한 것이다. 그런 부분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하자면, 이번 사태, 상호 모손드는 사태 똑같이 관해서 적용하고 있는 실사례지만 하나는 묘지를 막 파헤치더라. 똑같은 왕실 묘지인데도 막 파헤치더라. 그것도 혈처로 기운을 오고 가는, 기운이 왕래하는 입수 지점을 비롯해서 능침, 봉분 고인이 누워 계시는 정치분까지 다 파헤치더라. 그게 관이 주도하고 있더라. 또 하나는 묘지면 묘지 면적만 해당해서 말씀하면 좋은데, 그곳에서는 왜 저 멀리 안산까지를 포함해서 풍수지리라는 그 부수적인 논리까지를 묘지에 적용시켜서 저기까지가 묘지야.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앞에 아파트를 진 거야. 이렇게 인식하는 것에는 누구도 우리 국민 반대는 안 해요. 하지만 이 시대에는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서울에다 묘지 쓰고 부산까지를 안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주장해도 같은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관에서는 그런 주장할 수 있고 민에서는 그런 주장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송사가 끊이지 않겠네요. 이런 논리에 대한 이런 논리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합의 봐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의 두 손은 없지만 그 두 가지 상반된 현장이 지금 오늘날 2021년 11월까지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똑같이 왕실이에요. 무엇이 답이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